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서로 방향성 달리 한 채 보합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을 살펴봐도 거래소에서는 외인과 기관, 매수, 개인 매도세였는데 기관은 지금 약간 매도와 매수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로 개인 홀로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방송 말미에는 또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까지 공개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좋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나이 스타일에 꼭 맞는 맞춤 전략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두 통 모두 연결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 전화 넣어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끝나면 이후에는 어떡하나 고민들 많이 하시죠? 걱정 마세요.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저희가 열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신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입장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문자 상담 그 샵 4989번으로요.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메신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또 직접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싶어요, 차트 보면서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에 주식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잔소리 TV라는 채널이 하나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장전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요. 주말 공휴일에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많이 챙겨가시면서 주식 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내일은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 내일로 다가왔어요.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 강연회에서는 모두 거침없이 쏟아내는데요. 내일 2시에 유안타 의지로 본사에서 2019년 4분기 고수익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회 진행됩니다. 4분기에도 좀 수익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강연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강연회 열려서 많은 분들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11월에는 대구로 내려갑니다. 11월 2일이죠. 마찬가지로 2시부터 대구 영남일보에서 2019년 연말 랠리 종목 특급 공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 정재훈 멘토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 지역명과 강연회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본 후에 정재훈 전문가께서 직접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많이 챙겨가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볼까요? 자,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SOC 투자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의 건설 및 생활 SOC 투자 등을 통해서 경기 활력을 제고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힌 건데요. 자, 이에 양시장의 건설 관련 종목들 대체로 좋은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SOC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시장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멘토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떤가요? 예, 어제는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뭐 종가 기준으로 양 시장이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부분들은 어제 하채기 전문위원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아,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제가 출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을 받았다. 아, 오늘은 시장이 좋고? 오늘은 시장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거래소 시장은 강보합세예요. 코스닥 시장, 특히나 코스닥 150 쪽이 0.76%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 자체적으로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코스닥은 거래소만
그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은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IT 쪽 섹터의 매도 단기 차익 매물이 외국인 쪽을 통해서 좀 나왔었어요. 특히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 IT 대표 주자들이 조금 약간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점이다. 뭐 단기적으로 고점이 좀 나왔을 수도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은 여전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SOC 사업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좀 더 늘리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이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이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자동차 쪽도 그래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하는 거죠. SOC 사업도 뭐 토목 건설 쪽이라든가 토목 쪽, 그다음에 시멘트 쪽, 뭐 철강, 뭐 이런 산업재 쪽 섹터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들의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었던 IT 쪽 섹터들이 대부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두 축으로 봐야 돼요. 두 축으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보면 현대모비스가 좀 강보합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포스코도 강보합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데 66위에 해당되는 뭐 CJ 대한통운이 4.7%, GS건설 4%, 현대건설 3%대,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냥 순환매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그 부분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를 보게 되면 2100포인트 언제 넘어갈까 계속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선물 지수로 좀 보게 된다라면 얼추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2100포인트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100포인트 넘어가려고 그러면 뭐가 올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IT 섹터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이 조정은 일단 매수의 기회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코스닥.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여전히 IT 쪽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이 포진이 되어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메디톡스가 3%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장비사인 SFA가 조금 밀리네요. 원익 IPS도 오늘 2%대의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헬릭스미스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 이외에 뭐 파라다이스 반등 나오고 있고, 펄어비스 게임주 반등 나오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 소재 쪽의 종목군들 나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장비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소폭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많이 올랐죠, 소재 쪽. 그러면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식의 목표치를 도달했으니까 쉬어가는 거는 당연하겠죠.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 조금 그런 부분들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던 원익 IPS 마찬가지로 한 차례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조금 쉬어가도 좋지 않을까. 그럼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많아요. 보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일단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대기업 쪽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특히나 반도체, 비메모리,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쪽에 있어서의 투자,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장비, 소재, 부품에 있어서의 국산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흐름들이 나왔었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물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죠. 그렇다면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겠죠. 금리도 인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하나는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기 힘드실 거예요. 실적적인 부분들에 네. 있어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꼭 이렇게 한 번씩 갑자기 허를 찌르시더라고요. 이게 적다가 안 적더라고요. 아니, 적당히 적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찌됐든 돌아가서 삼성전자 실적 어닝 시즌에서 삼성전자 예비치가 발표가 됐죠.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반도체 업황은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좋아질 일이 남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주가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라든가 이런 기대가보다 우려감이죠. 우려감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실적에 있어서의 이 한국 기업의 EPS 증가치도 이제 계속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멈춰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러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돌아서는, 즉 턴어라운드가 되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정부 정책과 대기업에 있어서의 투자, 그리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실적이에요. 성장. 요 축을 맞춰보게 된다라면 답은 나와 있죠. IT, 필승 코리아 펀드, 그러한 부분들로 포커스를 좀 맞춰 놓고 보시되, 지금 빠지고 있잖아. 차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이거 빠지는데 더 빠질 것 같은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정 시에는 서서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판단을 하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역배열, 그다음에 정배열 권역에 있는 부분들은 추세적인 그런 흐름들로 끌고 가는 전략을 지금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여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히려 쉬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축으로 보면서 코스피 지수 2100선 찍을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대1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문자는 샵 4989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153-2612번, 2612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보다는 전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우리 정전 멘토님께서 대안 종목까지도 또 이야기하면 주시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인 상담,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SDS요. 삼성 SDS요. 많이 네. 힘이 없으세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만 6천 원에 30%입니다. 24만 6천 원에 30%요. 예.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더 힘이 없으신가 봐요. 예. 네, 한 1년 작년에 매수하셨겠어요? 오래됐어요. 그죠. 올라는 걸 못 팔았어요. 네? 올라갔을 때 예, 타이밍을 못 못 팔았어요. 잡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그럼 2018년 연초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어머니? 오래됐어요. 예. 네. 그러다 수익이 좀 나고 계시다가 매도 타이밍을 예. 못 잡으신 거네요. 예.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네. 길게 봤을 때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예. 4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삼성 SDS는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네, 네. 실적이 2016년도부터 연간 기준으로 2014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배당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네. 지금 어머니 사실 장기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유를 좀 오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아, 너무 지겨워요. 너무 힘드셔서? 네, 예. 그러면 여기서 확 그냥 매도하고 싶으세요? 그건 뭐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도 그죠? 있어요. 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럴 생각이 있으시다. 예, 그럼 예. 만약에 다른 걸로 바꿀까 싶어요.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 예, 예. 그럼 어떤 종목으로 하고 싶으신데요, 어머니? 제가 그걸 말씀 여쭙고 싶어서 꼭 뵙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 SDI요. 삼성 그거 어떻습니까? SDI로 교체하고 싶다? 예, 예, 예. 2차 전지 쪽으로? 네네.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어머니는 우량주, 대형주 위주로 보시네요. 그죠? 아, 좀 그런 편입니다. 일단 만약에 그렇다면 삼성 네네. SDS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30%이시니까 나머지 70%도 주식으로 갖고 계세요, 혹시?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네네. SDS는 네.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아, 그래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고 예, 예. 일부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현금으로 삼성 SDS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소형주 같은 거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전 전에부터 제가 응? 보니까요, 모닝 IPS를 추천하시대요. 전에 계속 보니까. 했는데 이미 신고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 22,000원대부터 그 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셨어야지, 제가 꼭 어머니. 안 샀어요. 그래서 제가 꼭 진짜 선생님한테 내가 상담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했다가 취소하고 그랬어요. 안 나오시길래. 어제 전화를 주셨었거든요. 어제 전화 네. 주셨었구나.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왔죠? 다른 사람.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그죠, 예, 어머니? 예, 그래서 취소했어요. 네, 그래서- 잘하셨어요, 어머니. 그럼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예, 예. 세 번째 지금 만나고 싶었거든요. 네? 전화를 했어요. 세 뭐라- 번째. 세 번째 세 전화하셨대요. 세 번째에서. 예, 예. 전화를 했어요. 자, 일단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네네. IT 장비 쪽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좀 분할로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 네네. 원익 IPS도 일단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네네. 일단 원익 IPS는 좀 조정 시에는 봐도 되는데 네. 이게 종목 상담이 좀 들어와 오지 않았을까 제 예상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익 IPS나 네. STI, STI. STI 예. 그 STI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네. 이 STI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아. 3만 원대 했던 주가가 8,000원까지 빠지고 나서 이제 18,000원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 예. 이 친구가 비메모리 쪽도 하고 있고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 사업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훅 하고 빠져요. 네. 그럼 한 17,500원부터 네. 16,000원까지는 한 분할로 모아보세요, 이거.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모아보게 되면 까지요. 예. 앞자리 숫자는 바뀔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면 그렇게 매수하셨다가 네네. 매수를 하시고 매수하셨으면 네네. 앞자리 숫자 바뀔 때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럼요. 이걸 좀 그냥 SDS는 가지고 있을까요? 예, 일단 좀 가지고 계세요, 어머니. 그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상황이라
예. 만약에 구산업이나 옛날 산업이었으면 매도를 하시라고 했을 거예요. 아, 예. 근데 이 SDS는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서 계속 가는 기업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성장을 꾸준하게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기업은 조금 더 힘드시지만 좀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아시겠죠? 저는요, 네. 저 SDI가 25만 원에서 많이 빠지길래. 어머니 SDI는 일단 통과.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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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결이 좀 끊어진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문자입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던 바로 그 종목이에요. 뭐요? 원익 IPS입니다. 9604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원익 IPS 2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원익 IPS. 일단 방금 전에도 눌렸을 때 들어가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일단 29,000원에 이미 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눌리면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 볼까요? 가지고 가셔야죠. 단타인지 명확하게 지금 문자 주신 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타 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땐 29,000원이면 말 얘기했던 단가가 22,000원대 초반인데 2만 원대 초반인데 29,000원이면 하다 제 말이 진짠갑다 이러고서 그냥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단기 부분이신데 가지고 가세요. 이거 가지고 갔다가 조정 한번 미친 척하고 조정 깊숙하게 받으면 더 살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매도를 한다? 뭐 얼마나 먹었다고요? 한 10% 먹었나요 이거? 10% 수익도 안 돼요 이거 10%도. 근데 이거 먹고서 매도를 한다?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면 좀 가져가시고요. 조정이 정말 깊숙하게 들어와서 한 10% 넘게 조정이 오게 되면 땡큐 하면서 받아야 될 종목이 바로 이 원익 IPS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고 깊숙하게 조정 받으면 오히려 더 사야지라는 배짱을 한번 부려보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누차 얘기해드렸잖아요. 원익 IPS, 삼성. 원익 계열사는 삼성 투자의 최대 수혜주가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원익 IPS 비메모리 쪽 사업하고 있죠. 반도체 장비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장비하고 있죠. 다 하고 있어요. 국내에 견줄 수 있을 만한 회사 없습니다. 미국의 저 바다 건너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정도 견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라면 뭔 얘기냐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업이에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조정 시에는 깊숙하게 조정을 준다라면 더 매수를 해야 될 그럴 부분들이지 이거를 매도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다. 차트 보고 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여기 저항 자리 때 여기 저항이니까 매도하세요. 요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왜? 이제 매물대 진입했어요. 이 친구는. 매물대 진입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 자리대가 가장 큰 매물이에요. 이 자리대가. 요 자리가 가장 큰 매물이거든요. 그럼 매물 소화를 하면서 움직여야지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급등이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요 시기 때 보세요. 요 시기 때. 요 시기 때. 등락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더 상승하고 할 수 있고 먹을 게 남아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35,000원대 위에서 매도하실 생각 하셔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정 시에는 매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익 IPS 깊숙하게 조정받으면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성 돋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35,000원 위에서 매도해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4329번님이 보내주신 PSK 살펴볼게요. 매수가 18,2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잠깐 올랐었어요. 아마 그때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금세 내려왔습니다. 16,95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PSK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PSK를 보게 되면
어제 좀 많이 밀렸어요. 외국인 쪽보다도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좀 많이 밀렸네요, 보니까. PSK가 분할 상장을 해서 다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박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제 이제 IT 섹터가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금 밀렸어요. 근데 PSK는 좀 과도하게 밀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분할 상장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괜찮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16,500원? 16,500원짜리대가 깨지면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될까? 이런저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승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18,200원이면 지금 한 10%가 채 손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10% 정도 손실이면 16,400원 정도가 10% 손실이고,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16,000원짜리대로 좀 보자고요. 16,000원. 16,000원짜리대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자리대가 안 깨지고 가게 된다라면 아마 2만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분할 상장하고 난 이후에 21,100원이 고점이거든요. 이 자리대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수급적으로 한번 볼까요? 분할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한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연기금 쪽과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샀어요. 보험 쪽에도 많이 샀고. 그런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외국인 쪽이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단기적인 차익이 좀 나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기관이 매도가 나온 걸 외국인 쪽과 개인 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조금 쉬더라도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16,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한번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지점 16,000원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3195번님이 보내주신 한국가스공사 44,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이제 좀 날이 추워져서 보일러나 여러 가지 난방 기기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한국가스공사도 현재 보니까 외인들이 7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한국가스공사 참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하락 추세대를 이제 조금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44,000원. 일단 보유는 하셔야 되겠죠. 보유는 하셔야 되겠지만 돌리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자, 요 구간 지금 1년 반 정도 빠졌어요. 그죠? 요 구간 보게 되면 한 2년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 빠진 것도 2년 가까이 빠졌어요. 바닥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팝시게 되면 거의 2, 3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돌리기는 시간까지도 앞으로도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일단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산가치보다 싸요, 사실. 싸기 때문에 좀 버티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정도 오게 된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근처 오면은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이루온 살펴볼게요. 1,350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딱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요 며칠
그제나 어제 혹은 오늘 들어가셨을 것 같거든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단기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1350원 정도면 혹시 어제? 그저께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좀 보유 한번 해보세요. 이건 차트 대응이에요. 이거는 실적 뭐 2018년도에 흑자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적자랑 흑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성장 동력이 일단 없어요. 이 회사는. 그러면 뭐 기업에 대해서는 볼 거 없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기술적 대응이다. 그럼 기술적 대응인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얘는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역배열 구간이고, 그렇다란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다시 한번 1,500원짜리 때까지는 보여지긴 하네요. 그러면 1,500원 위에서, 즉 121선과 241선 자리대에서는 분할로 좀 차익을 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운 가격 전략, 기술적 대응 전략자 드렸습니다. 참고해 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입니다. 3423번님이 보내주신 서원인텍 살펴볼게요. 매수가 5,70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현재 아주 조금 좀 수익을 보고 계세요. 조금 더 잘 올라가서 수익폭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보유하셔야죠. 이게요. 매수가 5,700원. 5,700원이면 아마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진 않고 좀 오래 되시지 않았을까? 아니다. 최근에 매수하셔도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일단 보유를 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5,700원. 매수가 뭐 나쁘지 않아요. 비중 10% 빠지면 더 사야죠. 뭐 5,000원대 초반까지 빠진다. 미친 척하고 빠진다. 그러면 뭐 입 벌리고 먹어야 되겠죠. 추가 매수 한 10%에서 15%는 더 하셔도 좋다라는 거. 빠지면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기업 아주 좋아요. 턴어라운드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역성장 했어요 지금. 근데 상반기만 60억 했어요. 60억. 재무구조 상당히 좋아요. 배당 6%대 배당 나왔어요 작년에. 안 좋을 게 없죠. 안 좋을 게 없으니까 뭐 올해도 뭐 6% 배당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배당까지 받고 성장하고 하게 되면 주가는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고, 빠지면 더 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원인텍 정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눌릴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생 시럽이요. 한세실험 맞으세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23,000원에 30%요. 23,000원에 30%시고요. 예, 예. 그러면은 올해 한 6월쯤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한 6월 10일인가 근터리 샀을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좀 계속 떨어졌어요. 예, 예.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앞으로 전략 뭐 매도를 하면 좋을지, 지금 팔면 좋을지 이런 게 궁금하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우리 멘토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한세실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아버님? 그 의류 옷 만드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OEM 쪽 생산도 하고 있고 해요. 예. 근데 일본과의 반일 뭐 이런 얘기들 해서 일본 상품 구매 안 하고 뭐 하고 그런 부분들 이슈도 전혀 없었어요. 한세실업이. 그죠? 예? 일본 제품 사지 않는다 뭐 이래서 한번 테마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영향도 없었다고요. 한세실업은. 예.
23,000원대 지난달 아니 올해 6월 달 정도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그럼 약간 수익도 났다가 지금 빠지신 거네? 예. 지금 가지고 가세요, 아, 아버님? 수입은 안 났었는데? 한 번도 안 나고 그냥 계속 빠진 거예요? 예, 수입은 안 났어요. 계속 수익이- 빠졌어요. 그냥? 예. 그럼 6월 말경에 사셨네. 6월 24일 정도에. 계속 빠졌으면. 수입은 안 난 줄 알았는데요? 그래요. 그럼 6월 24일 날 사신 거예요, 아버님이. 23,000원에. 그러면 지금 보면 시장은 바닥은 나온 것 같거든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려야 되냐고요? 글쎄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선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쉬어가게 되면 예. 못 올랐던 종목들이 한번 쭉 순환 상승이 좀 나와요. 그러면 한세시력도 한 번 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22,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때 나는 이거 매도하고 다른 거 할래? 그걸 생각을 하시든가 아니면 나는 좀 더 가져갈래?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가지고 가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소공투 하시고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SKC 코롱 PI이고요. 네. 34,250원에 20%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좀 많이 비쌀 때 샀다가 계속 내릴 때 제가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지금 34,250원이 됐거든요. 네. 요즘 좀 오르고 있고 또 폴더블 폰 관련해서 좀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외인 기관들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자, SKC 코롱 PI 수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멘토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이거 매수한 건 좀 되는데 제가 막 수시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도 샀어요. 처음에 살 때는 좀 많이 비싸게 샀었거든요. 그래서 좀 됐어요. 한 1년 됐을까요? 전화 상담을 하신 건 처음이시고? 예, 처음이에요. 이상하네. 이 기업 가지고 가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전화 주셨어야 되는데. 대표님 제가 아는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아쉬워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일단은 네. 지금은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어머니. 네. 근데 이제 비중이 20%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나쁘진 않은데 이게 지금 SKC 코롱 PI가 예. SK도 지분이고 코롱 쪽도 지분인데 이걸 매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SKC랑 코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자금으로 쓸 거고 그 예. 기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이 날 건데 한 가지 네. 변수가 생긴 게 예. PI 필름 이 폴더블 쪽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에 이 폴더블 같은 경우는 강화유리 형태에 돼 있는 새로운 공법으로 활용된 소재를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리스크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새로운 소재를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네.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 PI 필름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네. 매수가 정도 부근이 올라오게 된다라면 네. 수급은 원체 좋아요 지금. 수급은 수급이? 수급이 원체 좋아요. 뭐 더할 나위 예. 없이 좋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단기에 매수를 해서 올라와서 정고점 언저리 때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는 네. 매수가 정도 오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 일단은 좀 챙겨 놓으세요, 어머니. 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절반만 가지고 보는 게 낫고,
예. 그다음에 이게 좀 뭐 폴더블 시장이 커지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맞잖아요. 맞는데 이 필름을 안 쓰게 되면 악재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예. 그 나머지 부분들만 가지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 현금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소재 쪽을 사보신다거나 아니면 장비주나 이런 부품주라든가 그런 쪽을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너무 감사해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7639번님이 보내주셨어요. HB 테크놀로지 3,350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저께도 HB 테크놀로지 상담이 들어왔었거든요. 요즘에 계속 좀 내려가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HB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가 참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죠. 이거 아마 제가 상담을 드렸을 때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 3분기 적자 부분들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제 지지해줘야 돼요, 이 자리 때. 이제는 이 자리 때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응을 못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금 일단 보유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보유를 해보자라는 거. 만약에 2,700원 부분들 깨면 일단 2,700원? 지금 3,350원인데 2,700원은 거의 20% 손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손절을 해야만 할까? 라는 고민이 일단 또 있네요. 10% 비중이라. 그러면 손절하지 마세요. 일단 보유하세요. 일단 보유하고 실적 발표하게 되면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물어봐 주세요. 그때 좀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손절을 사인을 드리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HB 테크놀로지가 검사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장비 개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2,700원이면 20%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손절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난 후에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더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손절을 할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꼭 잊지 말고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HB 테크놀로지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정전 멘토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제 하채기 멘토님께서는 종목 한 3개인가? 4개인가 주고 가셨어요. 조잡스럽게 그 종목을 그렇게 줍니까? 네. 뭔 종목 줬어요, 근데? 일단 증권 쪽 주셨고요. 네. 까먹었습니다. 그 앵커분이 네. 참 그게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증권주를 줬으면은 아마 증권주는 실적 관련해서 증권주 쪽은 실적 그리고 배당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하채기 전문위원이랑 저랑 합이 잘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둘이 출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럼 그 자리 없어져도 괜찮을까요? 저 가운데 있으면 되죠. 아유, 안 돼요. 칙칙하잖아요, 두 분 있으면. 아니요, 아주 상큼한 할 수 있어요. 구수한 말투와 네. 그렇게 자리 괜찮겠어요? 그럼 양보해 볼게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제가 오늘 하채기 전문위원께 네. 연락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PD님을 믿고 있겠습니다. PD님 어쩔 수 아니에요? 없어요. 네. 자, 일단 네. 오늘 그 봐야 될 종목군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도 아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소재 장비 부품 쪽 한 번 더 밀리면 깊숙하게 밀리면 사셔라 이제 분할로 그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빠지네요.
좀 더 이렇게 깊숙하게 좀 빠져줘야 되는데 밀리는 그런 부분으로 다 이게 상담하는 사이에 조금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장비주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쪽에 있는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비메모리 쪽에 있는 그런 종목, 그 기업들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어제는 아마 KC텍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KC텍 여전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쪽 봅시다. 소재 쪽 보게 되면 동진세미캠이 빠지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이거 쌍봉, 단기 쌍봉 나올 수 있겠다 뭐 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안 할래요. 갑자기 이게 실시간으로 종목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 요거 합시다. 그럼 ELP라는 기업이 있어요. ELP가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내년도에는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벤더로 좀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주가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 구조가 엄청나게 좋아요. 주당 자산 가치가 14,000원이에요. 아마 장비사나 이런 기업들 중에 PBR 1배 이하권역에 있는 기업들 아마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역배열권역이긴 한데 너무 싸요. 삼성 투자하게 되면 이 친구도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손절가 뭐 9,700원? 9,700원 깨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반등 나온다? 저는 13,500원짜리 때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주당 자산 가치보다 낮고 지금 현재 삼성 투자 이제 하게 되면 이 친구도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산 가치보다 싸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역배열권역이지만 일단 13,000원대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ELP 보았습니다. 역시나 삼성투자의 수혜주로요. 손절가 9,700원, 반등 시 13,000원 정도로 단기적인 대응에 대한 종목으로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식 잔수리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났어도 정전 멘토님과 오후장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 있으시고요. 유튜브 채널 이용하는 방법 있으십니다. 자, 메신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동영상으로 여러 가지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슈에 대한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모든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뜨거든요. 여기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강의 동영상 볼 때마다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은 정멘토님이 더욱 힘을 받아서 더 많은 영상 올려주시고 계시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내일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강연회에서는 모두 다 쏟아낼 수 있겠죠. 자, 내일입니다. 유한타증권 의지로 본사에서 오후 2시에 2019년 4분기 고수익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과연 4분기에는 또 어떤 부분들, 어떤 섹터들이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이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방에 계셔서 올라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11월에는 대구로 내려갑니다. 11월 2일에
대구 영남 일부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지역에서도 강연회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샵 4989번으로 지역명과 강연회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직접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 인사드려야겠죠? 투자고지부터 할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